네, 반갑습니다. 초등 사이다입니다. 오늘은 초등학생들의 음란물 시청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참, 이게 요즘 세상에 이게 막는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하죠. 예, 실제로 초등 아이들이 얼마나 음란물 영상에 노출되어 있는가. 여성가족부에서 2019년도 조사했어요. 청소년 1만 5,646명 중에서 41.5%가 최근 1년간 음란물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중에서 초등 5학년, 6학년 비율은 16%가 넘었고요. 사실 학급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이 16%도 거의 최소한으로 나온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이 있고 방에서 혼자 스마트폰으로 SNS, 온라인 동영상 시청을 하고 있다면 대부분 음란물에 노출되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 집에서 혼자 온라인 수업을 듣던 학생들 중에 무분별하게 음란물에 노출된 사례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 아이들을 상담하다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알게 돼요. 그리고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아이들이 보고 있고요. 한 번은 한 학생이 상담 중에 집에서 음란 영상을 보다가 엄마한테 걸린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 영상이 이제 다른 친구를 통해서 전송받은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친구의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서 아이 단속을 좀 잘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도리어 그 어머님 말씀하시길 영상을 보낸 건 맞지만, 영상을 보낸 건 우리 아이가 맞지만 사실 맨 처음은 그 댁의 아이가 시작해서 학급 많은 아이들이 음란 영상을 돌려보게 된 것이다. 그런 걸 처음 퍼뜨린 아이가 누군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 이 정도면 음란물을 돌려보는 걸 갖고 누가 더하고 덜한지를 따져보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진 그런 수준인 거죠. 왜 아이들 스마트폰에 그 유해 사이트 차단되는 프로그램 이렇게 설치하고 그러잖아요. 통신사에서 보통 제공하고 있죠. 그나마 차단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노출 기회는 적겠지만 사실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사례처럼 한 아이가 음란 영상을 캡처해서 몇몇 친구들에게 직접 보여주거나 전송해 주는 경우에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 유해 차단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 주는 것이지 영상 전송 자체를 차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 포털 사이트에서 몇 개 특정 단어만 검색해도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사진이나 영상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성인용 영상물을 접하는 경로 1위가 그냥 일반적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였습니다. 2위가 동영상만 전문으로 올리는 플랫폼이었고요. 자, 아이들이 보통 이제 성인 인증을 해야 접속이 가능한데 어떻게 그런 사이트에 접속을 하나요? 예, 아이들이 부모가 사용하던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받아서 쓰는 경우에는 보통은 부모님 아이들이 그 기기가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접속이 가능하고요. 또 부모의 주민번호나 전화번호 등으로 간단히 인증받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이번에 온라인 수업 때문에 부모님이 사용하시던 기기들을 받던 아이들이 많은데요. 부모님들이 회사 가고 많은 아이들이 혼자서 수업을 듣습니다. 이때 아마 상당 부분 음란물의 접속 또는 팝업으로 뜨는 음란 광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또 스마트 기기가 아니라도 집에 이제 텔레비전에도 성인 채널이 있죠. 보통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는데 자녀들이 그 비번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걸 부모만 이제 모르고 있을 뿐이고요. 초등학생의 경우 이렇게 음란 영상에 노출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초등학생들은 모방 심리와 호기심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영상이 노출되었을 경우 아이들 간에 유사 성행위를 할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뭔지도 모르고 일종의 놀이처럼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담임 선생님들 중에 이제 아이들이 교실에서 뒤엉켜 노는데 마치 성행위를 모방하는 듯한 그런 행동으로 노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초등 저학년 아이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초등 시기에 음란물에 노출되는 횟수와 시간이 많아질수록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는데요. 더욱 심한 것, 자칫 음란물 중독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설마 초등학생이 음란물 중독이요? 사실 어른들보다 초등학생들이 음란물 중독에 더 잘 빠져들 수가 있어요. 어른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어도 호기심이 강한 아이들에게는 아주 강한, 더없이 강한 그런 자극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아이들을 상담하다 보면 음란물 중독이 의심될 때도 있어요. 어떤 상태냐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일단 학교에서 무척 피곤해합니다. 집에서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이제 음란 영상을 반복적으로 이제 시청한 거죠. 심한 경우는 음란 사이트에서 새로운 영상을 다운받기 위해서 부모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성인 인증을 받는데 몰두를 해요. 또는 지나치게 자위하는 행위에 탐닉하게 되고요. 그 밖에 다른 것들에는 뭐 흥미와 관심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피곤한 이유를 그냥 밤늦도록 스마트폰 게임하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아이들도 뭐 동영상을 본다고 하면 또 부끄러운 것 같고 그냥 혼날 것 같으니까 차라리 대충 그냥 게임한다고 둘러대고 그냥 그런 식으로 혼이 납니다. 음란물 중독 수준이 되면요, 아이들 본인 의지로 그 상황을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꼭 전문 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음란물 중독까지는 아니고 어쩌다가 이제 호기심으로 혹은 가끔은 이렇게 음란물을 보는 수준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부분은 우리 아이가 음란물을 보았다는 사실에 부모님 얼굴이 이제 하얗게 변하고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일단은 조용히 모른 척 지나갑니다. 또는 뭐 성교육을 해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뭐 말씀을 꺼내 보시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갑자기 성교육을 하는 것도 참 힘겹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실상 무리입니다. 아직 음란물에 깊이 빠져들지 않은 단계라면 음란물에 접속하지 않도록 조금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칫 음란물을 봐도 되는 것처럼 경계선이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아이들은 또 쉽게 반복해요. 안 된다는 이유도 명확히 그리고 직접적으로 알려주셔요. 음란 영상이 도박이나 음주, 마약처럼 중독성이 강해서 어린이들이 보면 좋지 않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때 보호자가 하지 말아야 할 제일 안 좋은 태도는 마치 너희 때는 그런 거 다 보면서 크는 거야, 남자애들은 그런 거 다 봐도 돼 등등등, 우리 아들은 다 컸네 식으로 대충 말해주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거 안 됩니다. 처음에는 단호하게 그리고 그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주십시오.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조금 자주 습관적으로 보는 것 같다. 사실 음란물을 자주 보았다면 단순히 음란 영상에 노출되었다는 것에만 포커스를 두면 안 돼요. 아이가 평소 혹시 우울한 건 아닌지, 친구들과 사이는 어떤지, 지나친 학습 스트레스는 받고 있는 건 아닌지도 살펴봐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부모와 소통 및 관계가 좋은지도 살펴봐야 되고요. 우울이 높고 일상생활에 의욕이 없는 정도라면 상담 기관을 찾아가는 게 좋아요. 숨기고 감추고 집에서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거나 또 통제를 하려고 하면 시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지 모르겠다면 일단 그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지역교육청과 연계된 위센터가 있어요. 위센터에 도움을 구하시면 이제 관련 상담사를 연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성교육 이전에 자녀와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자녀와 일반적인 대화도 잘 안 되는데 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아이가 느끼는 평소 감정들, 어려운 것들에 대한 것부터 소통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단순 성교육이 아닌 성평등 교육으로도 확대를 해 나가야 됩니다. 성평등 교육을 확대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의 성교육이 성행위에 대한 제한적인 영역을 가르쳤다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에 대한 가치 판단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성평등 교육은 이런 겁니다. 성에 대한 가치 판단까지 포함한 교육을 말해요. 사춘기 초등학생부터 또 중고등 청소년들까지 그렇게 음란물을 통한 성적 왜곡 현상에 대한 염려는 이미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무분별한 음란물 노출로 인해서 성이라는 것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에 한정시킬 위험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막고 올바른 성의 가치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교육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요. 뭐 여자니까 성에 대한 순결을 지켜야 한다느니, 남자는 뭐 여러 여자들을 만난 걸 뭐 자랑처럼 얘기해도 된다느니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성평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자, 인격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초등아이들 성교육 정말 중요하고요. 성평등 교육 더없이 필요합니다. 일단 우리 아이들 음란물 영상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녀 간의 성생활이 어떤 음란이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그런 성평등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교육을 마치 확인도장 찍듯이 몇 번 이렇게 했다는, 뭐 학교에서는 보통 그러죠. 이렇게 뭐 무슨 성교육 몇 시간 했으면 이렇게 서류상 뭐 기록으로 남기고, 그 정도로 끝내서는 안 돼요. 가정에서도 엄마나 아빠가 성에 대한 이야기를 뭐 몇 번을 했다고 나머지는 그냥 어떻게 알아서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는 어림없습니다.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아이들이 성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또 남자라서 여자라서라는 성별 고정관념과 성지식에 대해서 그런 고정관념을 이제 대한 것들도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요. 논의라는 건 그러한 것들도 자연스럽게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한번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 기기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영상 노출 빈도 무조건 줄이셔야 됩니다. 줄이고 가정에서의 분위기, 자연스럽게, 여기서 자연스럽게라는 건 그러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데 있어서 어떤 억압이나 통제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사이다,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 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발걸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